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2016년과 2020년 대선이 끝난 뒤 11월과 12월에 엄청난 랠리가 있었다는 차트를 공유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를 보시고 마음을 잡으셨길 바랍니다. 정말로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는 말처럼 이번 주에도 비슷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S&P 500이 5,700까지 떨어지면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날부터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던 주식이 많았고 스마트 머니들은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 듯 이미 몇 주 전부터 자금을 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다음 날에는 엄청난 폭발이 있었고 목요일에도 주가가 돌파하여 어제는 그 돌파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계좌를 보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401k 퇴직연금 계좌와 IRA 개인 퇴직연금을 보면서 행복한 주말을 지낼 것 같은데요.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면 이번 주의 상승은 12월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선거 날부터 취임식 전날까지 주식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취임식 이후에는 다소 횡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을 내릴지 예측할 수 있으며 만약 그의 정책이 시장의 예상처럼 규제 완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상승세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지난 1950년대부터의 상승장을 살펴보면 상승장은 평균적으로 5년 정도 지속되는데 그 이후의 하락장은 매우 짧고 상승장은 5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5.5년 지속되는데 현재의 상승장은 2.1년밖에 지속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미국의 서비스 관련 직종의 성장률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제 경기 사이클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에 따라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은 주로 아시아로 이동했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여전히 경기 사이클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의 상승장이 최소 2025년까지 그리고 길게는 2027년 정도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도 트레이딩과는 별개로 매일 자동 투자 기능을 이용하여 4개의 종목의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조정된 비율로 투자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이 4개의 종목을 팔 생각은 없고 비율만 약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과 수익률 변화를 차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S&P 500은 이번 주에 거의 6천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하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식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패턴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큰 상승이 예상됩니다. 시장이 버블 상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상승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인한 성장성과 실적 향상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매수한 주식들이 모두 플러스로 전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역대 최고점으로 마감하며 마치 사기만 하면 오르는 마법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S&P 500 ETF VOO의 평균 단가가 $500를 향해 다가가고 있으며 놀랍게도 지난주 대비 거의 5%에서 6% 가까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현재 총 자산은 약 1,453만 원이며 주식 수는 18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와 달리 이미 선거 전에 7월에 고점을 돌파했었는데요. 반면 나스닥 100은 그동안 7월 전고점을 넘지 못하다가 선거 다음 날에 바로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전고점을 돌파한 만큼 상승력이 훨씬 더 강해 보이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승력이 더욱 강해 보입니다. 이번 주에 S&P 500 지수가 4.7% 상승했다면 나스닥 지수는 무려 5.7%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의 성장 속도도 매우 빨랐고 이처럼 주식 계좌는 일직선으로 상승하기보다는 계단식으로 횡보하다가 돌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의 QQQM 수익률은 7월 초 이후로 처음으로 신고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돌파로 인해 거의 S&P 500의 수익률을 따라잡았고 앞으로 더 돌파할 가능성만 남은 것 같습니다. 현재 소형주와 중형주에서 비즈니스 확장과 규제 완화로 인해 기대가 많은 상태이지만 그것은 개별 기업을 찾는 과정이고 지수 투자 자체로는 나스닥 지수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ETF SMH는 현재 다른 지수들에 비해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지 않는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강력한 모멘텀은 보이지 않고 다른 섹터와 다르게 결국 10월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산업이 끝난 것은 아니며 트럼프의 정책이 TSMC에 엄청난 영향을 줄지 그리고 중국과 인텔 등의 회사와 어떤 관계를 이룰지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여전히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계속 반도체 ETF에 적립식 투자를 이어온 결과로서 제가 느낀 점은 반도체 ETF 자체는 트레이딩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트레이딩하기에는 적합하고 오히려 급등락이 많아 반도체 ETF는 적립식 투자보다는 떨어질 때 모으고 적립식 투자는 S&P 500과 나스닥에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까지 갔던 저희 반도체 ETF의 수익률은 이번에 거의 5% 가까이 다가오면서 4.96%로 마감했는데요. 주식수는 5주밖에 안 모았고 투자한 금액도 얼마 되지 않지만 당분간은 반도체 ETF에 대한 적립식 투자를 쉴 예정입니다. 물론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지만 현재 반도체 ETF를 자주 트레이딩하고 엔비디아 주식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만큼 TSMC와 브로드콤도 갖고 있기에 반도체 ETF는 적립식 투자 계좌에서는 이제 상승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월배당 ETF는 차트 분석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ETF의 핵심은 저렴하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JEPQ 같은 월배당 ETF는 현재의 시장 상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배당금이 다소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JEPQ의 장점은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즉 급등락이 반복될 때 배당이 전달 대비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현재 시장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전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당 자체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EPQ는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수는 118주 정도 모았습니다. 계속해서 수량을 모으는 것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개별 자산 수익률 변화를 모두 함께 살펴보시면 현재 수익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ETF는 S&P 500이지만 저는 곧 나스닥 100 ETF가 더 치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세 상승장에는 기술주가 훨씬 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역시나 이번 기술주의 대장주인 넷플릭스, 테슬라,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받은 배당금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JEPQ에서 배당금으로 $56가 들어왔는데요. 현재 118주를 모은 만큼 1000주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현재 2024년 총 배당금은 32만 4천 원을 받았고 이 정도면 2주치 식비가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현재 이 금액을 재투자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 말까지 총 50만 원의 배당금을 모아 한 달치 식비를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집에서 샐러드만 먹는다는 가정에서 계산한 식비입니다.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하면 이 금액은 3일 만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제 23주차의 총 수익률과 1억 달성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무지막지했죠. 자산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 트레이딩 계좌와 달리 적립식 투자는 아주 소량만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어 자산이 아주 천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니마켓 펀드에서 이자를 5%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해에 계속해서 이렇게 마감하여 정말로 압도적인 수익률을 달성해보고 싶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은행 이자를 압도하는 모습을 꼭 공유하고 싶습니다. 현재 배당금을 포함하면 거의 9.5%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전주 대비 4.6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 만에 4.6%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이로운 일인데요. S&P의 역사를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는 날들이 있고 이런 날에 주식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언제나 그런 시그널을 쉽게 확인한 뒤 매수할 수 있지만 직장인들에게는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적립식 투자가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모으다가 어느 순간 크게 점프하고 다시 모으다가 점프하는 그런 상승을 맛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올해가 가기 전에 7월에 최대 수익률을 넘어서는 성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재 수익률은 8.43%로 7월 11일에 기록했던 6.32%의 수익률을 압도하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12월과 1월 취임식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1억 달성률을 살펴보면 지난주 28%였던 달성률이 이번 주에는 31%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예정이며 현재 소프트웨어 주식들의 실적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AI를 이용해 기업들이 얼마나 더욱더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가 시작이기 때문에 특히 AI를 이용한 기술주들의 상승이 앞으로 매우 기대됩니다. 지난 23주 동안 S&P 500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QQQM에는 매일 $20, SMH에는 매일 $10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JPQ에는 하루에 $50씩 계속해서 수량을 모으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매일매일 $130 정도를 투자하고 한 달에는 트레이딩 가능한 날을 21일로 잡아 총 $2,730를 투자해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비율을 변경할 예정인데요. QQQM에는 하루에 $40씩 투자하여 이전의 2배로 증가시킬 예정이며 SMH는 플러스로 전환한 만큼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적립식 투자에서는 보유의 관점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100, 한 달에는 약 $2,100를 투자하게 되는데요. 현재 엄청난 상승장의 실적이 두 자릿수 후반, 세 자릿수 증가하는 주식들에서 하루에 40%나 50%의 급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트레이딩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현금 흐름을 적립식 투자에 당분간 더 넣기보다는 이 공격적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트레이딩 계좌에 쓰고 싶어 24주차부터는 이렇게 비율을 변환할 계획입니다. 비율을 변환한다고 해서 적립식 투자가 멈추는 것은 아니며 제 적립식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가며 특히 1억을 달성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공유하며 계속해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